지금 이제 김영우 선수가 LG의 어떤 그 새로운 희망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를 이제 마치고 시범 경기 앞두고 있는 이제 LG의 가장 큰 지금 고민은 역시 마무리잖아요. 그럼요. 네, 마무리. 그리고 영경혁 감독은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바로 얘기해버려요. 맞아요. 그 이제 유명하잖아요. 키움 감독일 때 스프링 캠프 가가지고 주전 라인을 확정해가지고 그 선수들한테 통보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라. 근데 그 당사자는 네. 좋지 않아요? 당사자, 그러니까 그 호명 받은 선수는 마음이 좀 편하지 않나요? 마음은 편한데 그 주변에 있는 사실 엔트리를 이제 구성하는 선수들은 뭐야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찬밥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영경혁 감독이 우리가 이제 쭉 인터뷰를 이렇게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켈리 선수가 재작년에 가을 야구 때 다음 연도 계약 사실 시리즈 끝나고 계약 얘기가 나와도 늦지 않은데 가을 야구 직전에 인터뷰를 해버려요. 네. 켈리랑 내년에 같이 가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굉장히 그리고 직설적이죠. 직설적이죠. 인터뷰가. 네. 근데 이제 영경혁 감독이 김영우 선수를 마무리로 키워보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때요? 장성희 의원이 봤을 때 김영우 선수의 딱 마운드 위에서 모습만 딱 단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마무리 투수로서는 좋은 자질을 일단 갖고 있죠. 왜냐면 뭐 빠른 공이잖아요. 그렇죠. 150이 넘는 빠른 공을 또 갖고 있고 빠른 공이 이제 마운드에서 투수가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약간 제구가 안 되더라도 몰리더라도 파울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마무리 투수를 이제 빠른 공을 갖고 있는 이제 선수를 꼽는데 저도 이제 그 김영우 선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니까 오키나와 캠프에서 던지는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폼이 진짜 이쁜데다가 던지는 거 보셨어요? 혹시 봤어요. 왼쪽 다리 킥킥 동작이 진짜 일본 투수랑 똑같아요. 그 이중 동작 약간 있잖아요. 딱 들면서 들렸다가 한번 중심을 이쪽으로 놓고 던지는 거. 네. 그래서 맞아. 그 폼을 보면서 야 이거 굉장히 일본 투수들하고 폼이 굉장히 흡사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김영우 선수가 이제 인터뷰한 모습을 이제 인터뷰한 기사들을 이제 봤죠. 그랬더니 김영우 선수의 꿈이 각 팀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자기 그 야구 선수로서 이제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꿈이 지금 실현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영미 기자 컨텐츠에도 찾아보시면 그 김영우 선수 인터뷰한 게 나오거든요. 네. 일단 김경문 감독님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일단 마스크 좋고 네, 마스크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말도 어쩜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선수가 프로 인터뷰를 이렇게 잘할까? 저는 요즘 그 신인급들 선수들 보면 참 말도 잘하고 그렇죠. 마스크도 좋고 그다음에 이 마스크 좋고 말 잘하면 좋으시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 이건 되는데 마스크가 안 아니죠. 좋아가지고 저는 우리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입장인 거고. 아니 마스크를 쓰. 그래서 네. 장성희 의원 말씀대로 네. 김영우 선수를 저도 유심히 봤어요. 근데 이번에 오키나와 때 보니까 김민혁 선수한테 홈런 하나 맞기는 했어요. 맞아요. 네, 네. 맞긴 했어요. 근데 그건 그 나이 때 그 허용범위잖아요. 형들한테 한 번씩 맞는 거는 네. 허용범위고. 근데 이제 내용 자체가 아마 영경혁 감독이 그 부분을 좀 봤을 거예요. 선두 타자 볼넷에 폭투로 내보낸 다음에 김영한테 맞았잖아요. 네. 맞는 거보다 아마 감독들은 저 꼬마가 어떻게 이렇게 풀어나가는지를 볼 거 아니에요. 구위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김태균 사례가 있으니까 영경혁 감독도 김영우 선수를 충분히 그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있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거는 플랜 B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영찬과 뭐 한덕주나 이정용 복귀하거나 막 이렇기 전까지는 제 생각인데 결국은 김진성 그다음에 김강률 선수 이렇게 갈 거예요. 마무리. 김영우 선수를 쓰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자질이 충분해요. 그리고 근데 영경혁 감독이 플랜 A로 정말 김영우를 바로 쓸 거냐? 모르죠. 김태균 선수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박영현이라는 선수처럼 김재윤이 물론 그때는 박영현 그렇죠.
뒤에 김재윤이 있었지만 그럼 뭐 알지 뭐 알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제 생각은 그럴 확률은 크지 않다. 왜냐면 아시잖아요. 공의 위력만으로 마무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얼마만큼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되고 그 위기 상황에서 얼마만큼 계획대로 내가 이제 표현을 하느냐가 마무리의 덕목인데 김영호 선수 물론 좋아요. 근데 시즌 초부터 그렇게 밀어붙일까? LG도 지금 리틀링 하는 팀이 아니에요. LG도 지금 그럼요. 우승을 해야 네, 되기 우승해야죠. 때문에 경험자를 먼저 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오히려 좀 반대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염기혁 감독이 계속 김영우 선수를 밀고 있고 인터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염기혁 감독이 인터뷰에서 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거의 대부분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실행으로 옮기죠. 거의 옮길 확률, 그러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옮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힘들더라도 김영우 선수를 시즌 초반에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오히려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방송 이제 박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시즌 시작되면 네. 장성우 위원의 의견과 네. 제 의견을 부합을 해서 네. 한번 평가를 한번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는 이제 시범 경기죠. 지금 뭐 오키나와 캠프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죠. 뭐 관중들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조금 편하게 던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되면 LG 트윈스도 인기팀이다 보니까 많은 관중들이 또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타이트한 상황에서 이제 국내 팀들과의 경기에서 과연 마무리로 등판을 했을 때 이제 김영호 선수가 이제 염기혁 감독의 눈에 들 수 있는 행동들이나 그런 공의 위력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느냐. 그렇죠. 사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키나와에서 공을 던지는 것과 이게 또 한국에 와서 또 시범 경기에서 공을 던지는 거 그리고 또 정규리그에 들어가서 공을 던지는 거 비슷한데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 다르지. 네, 그래서 그런데 염기혁 감독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영우 선수를 시즌 초반에 조금 힘들더라도 쓸 가능성이 있다. 근데 바꿀 가능성은 오히려 만약에 바꾼다고 한다면 시범 경기 다 바꿀 것 같아요. 그래야죠. 그러지 않으면 저는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다. 갈 것 같아요. 김영훈 선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현식 선수가 검사 결과 오른 발등이죠. 바깥쪽 인대 부분 회복 기간이 약 4주 정도예요. 맞아요. 그래서 LG 내부에서는 큰 걱정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막부터 합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4월 중에는 복귀가 가능하다 이런 공기는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김용우라든지 뭐 기존에 뭐 박명근도 있고 뭐 백승현 선수도 있고 정우영 선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경험자들 뭐 김진성 있고 이런 뭐 김강률 선수 있고 이런 그러니까 양적으로 풍부해졌기 때문에 혹은 뭐 심창민 선수 중간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전력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풍족한 그 양으로 아마 운영을 할 테고 김영우 선수를 딱 정말 전문 스토퍼로 쓸 거냐 안 쓸 거냐는 약간 의견이 지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그러니까 김영우 선수가 이제 마무리 투수로 만약에 낙점이 됐는데 성적이 좋아요. 진짜 염기혁 감독 말대로 시즌 초부터 막 세이브 막 하고 막 진짜 막 어려운 상황 막 이겨내요. 근데 이제 돌아올 자원들이 있잖아요. 장현식 돌아와야 되죠. 그리고 팔꿈치 수술 받은 유영찬 선수도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과연 김영우 선수가 계속 마무리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보직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장현식 선수를 7회, 유영찬을 8회, 김영우를 9회를 가든지 아니면 유영찬과 김영우를 뭐 바꿔서 장현식 8회, 김영우 7회, 뭐 유영찬을 마무리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예요. 김영우 선수가 잘 던진다는 가정하에. 기존에 있던 마무리 후보들이 돌아왔을 때 과연 어떻게 이제 염기혁 감독이 7, 8, 9회를 쓸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실 고민은 뭐 행복한 고민이죠. 좋은 고민인데 한번 고민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김영우 선수가 잘 던졌을 때. 그렇죠. 이제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지금 유영찬이라는 전문 마무리 투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파상된 것 같고 사실 장현식 선수는 제가 판단했을 때 LG에서 장현식을 영입한 이유는 이 선수를 마무리로 써야 되겠다 해서 그 돈을 지불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불펜 강화의 일환이죠. 그렇죠. 어쨌든 유영찬이라는 20세이브를 넘게 한 경험자를 딱 그 설정을 해놓고 그 앞에 스페셜의 보강 개념으로 저는 영입을 했다고 보고 그럼요. 뭐 자연식 선수가 굉장한 좋은 역할을 해줬지만 전문 마무리로서 보여준 건 아직 없어요. 예, 아직 없는 선수고 그럼요. 세이브 개수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무리 세이브의 숫자는 이 9위로만 되는 게 아니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그 유영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이제 파생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장성우 위원께 살짝 그 질문을 드리면 네. 과연 영경혁 감독이 왜 김영우 선수를 마무리 투수로 이렇게 뽑았을까?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빠른 공이죠. 빠른 공이죠. 네. 빠른 공도 그냥 빠른 공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KBO 리그에서 이제 강속구로 이제 평가를 받는 게 한 146 정도 7? 요 정도 됩니다. 그렇죠. 5에서 조금 넘는 요 정도 속도인데 김용호 선수가 지금 뭐 캠프에서 던지는 공의 스피드를 보면 거의 대부분 150이 넘어요. 151, 뭐 152 평균이. 그리고 이제 최고 구속은 156까지 뭐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빠른 공이 일단은 매력적이죠, 굉장히.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김영우 선수가 커맨드가 조금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컨트롤 자체가 나쁜 투수는 아니거든요. 사실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더라도 그런 스카우팅 리포트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맞아요. 커맨드가 조금 부족하지 컨트롤 자체가 흔들리는 투수다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곧 네. 스트라이크 콜 받는 컨트롤은 좋은데 아직 커맨드 내가 이제 던지고 그렇죠. 싶은 거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그렇죠. 그런 유형이다. 네, 네네. 네,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경혁 감독이 또 이제 그런 부분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각 팀 마무리를 보더라도 뭐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확실히 마무리를 맡았을 때 조금 매력적이거든요. 아무리 제구가 뭐 좋은 투수들이 스피드가 떨어지는 투수들이 마무리를 맡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마무리의 어떤 그 우리가 늘 갖고 있는 뭐 고정관념이라는 것까지는 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빠른 공으로 이렇게 뭔가 타자를 딱 잡아내면서 삼진 잡아내면서 표현하면서 경기를 끝내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영경혁 감독이 좀 이 빠른 공에 대한 매력에 좀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장성우 위원이 영경혁 감독 입장이에요. 피칭 때도 어마어마하고 첫 경기 때 공 9개로 3잡음대 시키고 좋아. 근데 김민혁 선수한테 홈런 맞을 때 선타자 볼넷 내보내고 네. 펑투 쳐서 하고 홈런 맞았잖아요. 네. 과연 그 피홈런이 이제 장성우 위원이 감독이라면 마무리 구상하는데 좀 영향이 있을까요? 뭐 맞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경혁 감독이 이제 김용호 선수를 이제 과연 그 인터뷰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완벽한 신뢰를 이제 갖고 있느냐.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1년 유급을 했지만 김용호 선수가 이제 젊은 선수잖아요. 그러면 어린 선수죠. 그렇죠. 이제 어린 예, 선수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만약에 감독이라고 한다면 진짜 김태균 선수처럼 뭐 잘 던져주면 좋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가 성장통이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어떤 상황을 이제 경험하지 못하고 어떤 그 변화된 환경을 완벽하게 지금 인지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김영우 선수는. 그렇죠. 거기서 오는 약간의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 이런 거일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감독이 김영우 선수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김영우 선수에 대한 영경혁 감독의 평가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준돌 마니아님이 김민혁이 대단한 거임. 물론 이제 그 진짜 빠른 공을 그러니까 인터뷰를 보니까 김영우 선수가 직구 좋다는 걸 아니까 김민혁 선수는 노려서 이제 친 거죠. 근데 그렇잖아요. 프로는 이제 고등학교 때처럼 대회가 아니라 이제 매번 리그를 해야 그럼요. 되니까 뭐 주에 많으면 뭐 3번, 4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김영우 선수도 단 몇 경기만이지만 이 공을 확실히 받아치네 이 충격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뭔가 또 배우겠죠. 배우죠. 이렇게 볼 카운트가 몰리고 어떤 상황적으로 내가 몰리는 상황에서 그냥 한가운데 들어가면 맞는구나. 이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다른 점이구나. 그렇죠. 라고 배울 수도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게요. 장성우 위원도 스프링 캠프부터 아마 그 당시에도 많이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이제 김영훈 선수나 뭐 배찬승 선수나 이렇게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해지면 벌써부터 유명해지면 분석이 더 들어가요. 뭐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얼굴 안 팔리고 돈 버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맞아요. 얼굴 네. 팔리면 좋을 게 없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 프로도 비슷한 것 같아. 너무 이렇게 소문 많이 나서 진짜 시범 경기나 혹은 정규 시즌 들어가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벌써부터 유명해지면. 이거는 김영훈 선수나 지금 이제 주목받고 있는 신인 선수들은 이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보통 이게 그냥 매일매일 노출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좀 똑똑하고 스마트한 선수라고 한다면 어떤 실패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실패는 아니죠. 투수가 뭐 홈런을 맞는 게 실패는 아니잖아요.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과연 확실히 아마추어 때랑 다르구나라고 정말 1인칭적인 생각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내가 몰리는 상황에서도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는 변화구 정도는 분명히 한두 개 정도는 내가 익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투수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김영우 선수가 진짜 스마트하고 똑똑한 선수라고 한다면 그 홈런을 맞고 의기소침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변화구로 이제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걸 연마를 해야 되겠다, 뭔가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 좋은 선수가 이제 될 수 있는 자질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 김영훈 선수가 너클 커브를 지금 연마를 하고 맞아요. 있대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약간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히팅 포인트에서 확 눌러 던지는, 예전에 김상엽 선수 아시죠? 알죠. 삼성. 만딩고? 만딩고. 네, 만딩고. 예. 네. 그러니까 장성희 의원도 아마 그런 투수를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브레이킹 볼인데 떠서 오는 것과 직선으로 날라오다 가라앉는 거. 직구 좋은데 거기에서 확 가라앉으면 어렵잖아요. 사실 컨택이. 예전에 이제 곽정철 선수가 그런 곽정철 선수가 그런 컵을 던졌죠. 그렇죠. 네, 일자로 날라오다 떨어지는 컵. 그렇죠. 이제 제가 보는 투수 관점에서 김영우 선수가 그 커브, 너클 커브를 거기서 던질 줄 알잖아요. 그러면 마무리해도 돼요. 너클 커브에다가 음. 김영우 선수가 이제 스프리트를까지도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구종이 3개래요. 음. 빠른 공, 너클 커브, 네. 그다음에 이제 스프리터. 네. 그러니까 빠른 공을 갖고 있는 선수가 확실히 떨어지는 공을 잘 던지게 되면 제구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통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가장 그 좋은 조합이 빠른 공과 떨어지는 조합이잖아요. 그런 조합은 일단 김영호 선수가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